2016년이 코앞입니다. 며칠 후면 붉은 말의 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한 도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병 5년 동쪽 섬나라가 바닷속으로 기울고 서쪽 바다가 육지로 변하리라.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인의 기록을 더 살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분은 이미 세 가지 예언을 정확히 적중시킨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910년 일제강점과 36년간의 지배 맞았습니다. 두 번째, 1945년 두 개의 불덩어리가 섬나라를 태우고 해방이 온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정확히 맞았습니다. 세 번째, 1950년 용의 허리가 잘려 남과 북이 갈라진다. 한국전쟁과 분단 역시 맞았습니다. 150년 전 산속 은둔자의 말이 역사책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우리가 며칠 후 맞이할 그 해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 열도의 운명, 한반도를 덮칠 거대한 파도,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앞부분만 보시고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시게 됩니다. 도인이 남긴 마지막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백두에서 시작된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 산의 옛 이름은 두류산이었습니다. 백두의 정기가 흘러 이곳에 머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산을 찾았습니다. 속세의 번잡함을 피해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남, 그는 본래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학자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조선의 수도 한양, 그곳에서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학문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조정은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 나라의 미래보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권력자들, 우남은 이 광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한양의 안락한 삶도 뒤로 하고 지리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상과 단절한 채 오직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시간의 흐름 너머에 있는 것들, 그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 36년간 외적에게 나라를 빼앗기리라.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6년 후인 1945년에 해방이 왔습니다. 1년도, 35년도 아닌 정확히 36년, 두 번째 예언. 두 개의 불덩어리가 섬나라를 태우고 그제야 빛이 돌아오리라.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핵무기. 그리고 며칠 후 일본은 항복했고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예언. 용의 허리가 잘려 형제가 원수가 되리라.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는 허리가 잘린 듯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50년 전 산속 은둔자의 말, 그것이 우리 역사책의 기록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들어맞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그가 미래에 대해 남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도 될까요? 우남 도인은 2026년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첫 장면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동쪽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도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쪽 섬이 태평양을 향해 기울기 시작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2026년 병5년 우남 도인이 남긴 예언의 첫 번째 장면은 일본 열도에서 펼쳐집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동쪽 섬나라가 태평양 속으로 기울기 시작하리라. 한순간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낡은 배가 물을 머금듯 서서히 기울어지리라. 영화에서 보던 장면을 떠올리셨나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도시를 집어삼키고 하룻밤 사이에 섬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도인이 본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치 오래된 목선이 갑판 틈새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듯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도인이 본 일본의 미래였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서쪽 해안의 어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썰물 때 바닷물이 예전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바다에서 일해온 늙은 어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항구의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줄어들고 해안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무언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50년 전 도인의 말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현대 지질학에서는 일본 열도가 4개의 거대한 판 위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이 판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일본은 그 교차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남 도인이 150년 전 이런 과학 지식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묘사를 보십시오. 땅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밀어내며 섬의 균형이 무너지리라. 판 구조론을 배운 적 없는 산속 은둔자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이 일본에 내리는 벌일까요? 도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하늘판의 재배치니라.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야 다른 쪽이 올라가는 법. 동쪽이 가라앉아야 서쪽이 솟아오르느니라. 우주적 균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질서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도인의 눈에 비친 것은 심판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동쪽 바다가 움직이면 그 파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도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동쪽 물이 밀려나면 서쪽 해안이 그 물결을 받아내리라. 일본 열도가 기울어지며 밀어낸 바닷물. 그것이 향하는 곳은 바로 한반도의 동쪽 해안입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이 도시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동쪽 섬이 기울면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우남 도인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동쪽에서 밀려난 물이 서쪽 해안을 덮치리라. 부산과 울산, 바닷가 도시들이 물결에 휩싸이리라. 태평양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본 열도.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밀어내는 바닷물은 고스란히 대한해협을 건너옵니다. 파도가 아닙니다. 바다 전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도인은 이 기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일간 짙은 안개가 하늘을 덮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리라. 바닷가 건물들은 발목까지 물에 잠기리라. 사흘간의 어둠, 햇빛이 차단된 하늘, 짙은 수증기와 안개가 도시를 뒤덮습니다. 해안가 건물들의 1층이 물에 잠기고 거리에는 발목 높이의 바닷물이 찰랑거립니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도인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의 높이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로 손잡고 돕는 자에게는 물이 무릎을 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만 살겠다고 이웃을 밀치는 자에게는 물이 목까지 차오르리라. 같은 재난, 같은 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 아래에 머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까지 차오른다? 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공포에 질려 남을 짓밟고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 반대로 두려움 속에서도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선택이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슬픔, 억울함, 원망이 뒤엉킨 그 무거운 마음. 도인은 이 3일이 바로 그 한을 씻어낼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쌓아온 마음의 벽, 이웃과 가족 사이에 얼어붙은 정, 그것을 녹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7일째 되는 날, 붉은 해가 떠오르리라. 안개가 걷히고 물이 물러가리라. 7일째 아침, 동쪽 하늘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힙니다. 발목을 적시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다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시험은 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웃의 손을 잡았느냐, 밀쳐냈느냐,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동쪽 바다에 물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쪽 바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물이 밀려들 때 서쪽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남도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해 바다가 마르기 시작하리라. 물이 빠지고 바위가 드러나며 바다 밑이 광활한 들판으로 변하리라. 서해, 우리가 황해라고도 부르는 그 바다,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해안까지 펼쳐진 그 넓은 바다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갯벌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밑에 숨어있던 바위와 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배가 다니던 바다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땅으로 변하는 광경. 도인의 예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산둥반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으리라. 6달이면 그 길이 열리리라. 강화도, 한반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그 섬에서 출발해 중국 산둥반도까지 직선거리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6개월 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신화 속 마고할미를 기억하시는지요? 천지창조의 어머니, 이 땅을 빚어낸 신령. 전설에 따르면 마고할미가 치마에 흙을 담아 산을 만들고 손으로 골짜기를 파서 강을 만들었습니다. 도인은 이 현상을 마고할미의 선물로 해석했습니다. 마고께서 이 땅을 넓혀주시는 것이니라.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반도에서 대륙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 오랜 세월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반도, 삼면이 바다로 막힌 땅, 그 한계를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도인이 본 미래는 달랐습니다. 바다가 물러나고 새 땅이 열리면 한반도는 더 이상 고립된 반도가 아닙니다. 대륙과 직접 이어지는 새로운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 것입니다. 수천 년간 바닷물에 잠겨있던 땅입니다.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땅. 누가 봐도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처음 2, 3년은 짠 기운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되리라. 씨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바다 밑에 쌓인 퇴적물, 수천 년간 축적된 영양분. 그것이 소금기가 빠지면서 비옥한 토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운 땅, 씨앗 하나가 100배의 수확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땅. 새 땅은 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언제나 시험을 동반합니다. 넓어진 영토, 새로 열린 대륙.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이웃이 있을까요? 도인은 경고했습니다. 새 땅이 열리는 순간 주변 강대국들의 질서도 함께 흔들린다고. 새 땅이 열리면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남 도인은 동아시아 전체의 지각 변동을 예언했습니다. 땅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대륙의 거인, 중국입니다. 대륙의 큰 나라가 안에서부터 갈라지리라. 썩은 뿌리가 드러나고 가지들이 제각기 흩어지리라. 도인이 본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부패, 권력층의 탐욕, 소수민족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광경.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나라의 멸망, 당나라의 분열, 청나라의 해체. 거대한 왕조는 언제나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도인은 이 혼란이 한반도의 기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륙이 자기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녘 땅이 스스로 문을 열리라. 총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오리라. 무혈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도인의 예언에 따르면 북쪽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남쪽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7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립니다. 용의 허리가 잘렸다던 그 상처가 마침내 아뭅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같은 말, 같은 피,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 도인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부산에서 기차가 출발하여 서울을 지나고
평양을 거쳐 만주를 달리리라. 여드레 만에 서쪽 끝 큰 도시에 닿으리라.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로 8일.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철도가 끊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유럽까지 육로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고립된 반도가 아닙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는 교차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영토, 통일된 민족, 대륙을 잇는 철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부흥과 영토 확장,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한반도에 주어진 진짜 사명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경제 대국, 통일 국가, 대륙을 잇는 철도,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 주어진 최종 목적지일까요? 우남 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릇일 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이니라. 도인이 본 한반도의 진정한 사명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땅의 단전이니라. 하늘 기운과 땅 기운, 바다 기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이라. 단전, 우리 몸에서 생명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입니다. 배꼽 아래, 기가 응축되는 자리. 도인은 한반도가 바로 지구의 단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등 뒤로는 거대한 대륙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다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접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이 땅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은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인은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찾으리라. 돈을 벌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구하러 오리라. 사람들이 이곳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리라. 동방의 예루살렘, 서양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양에는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지를 찾듯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이 땅을 찾아온다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도인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가정의 화목입니다. 피부치 사이에 쌓인 원망을 풀어라.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에 얼음을 녹여라. 가정에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재앙이 스며드느니라. 명절마다 얼굴 붉히며 싸웠던 일들, 몇 년째 연락 없이 지내는 형제, 풀지 못한 오해와 서운함, 지금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둘째,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라. 작은 정성이라도 이웃에게 베풀어라. 나눔으로 쌓은 정이 보이지 않는 방파제가 되느니라.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그것이 쌓여 영적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맑은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을 버려라. 탁한 그릇에는 맑은 물이 담기지 않느니라. 마음을 비워야 새 기운이 들어오느니라.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화, 적선, 명심, 이 세 가지가 도인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026년, 도인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나누며 마음을 맑게 하는 삶.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도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 한반도가 세상을 밝히는 새 시대의 여명이니라.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고대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예언도 확정된 미래가 아니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전하는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